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덕이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5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날이 너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제발 해가 떴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주말에 해가 뜨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간사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가격 흐름이죠. 간사한 대로 내 마음을 놓아두면 내 마음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흐름에서 나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장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장 한마디. 실적이 얼마나 부러져야 적정하겠니? 실적이 얼마나 부러져야 적정하겠니? 자, 유럽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는 0.31% 떨어졌고요. 프랑스는 0.40% 올랐고, 이탈리아는 0.05% 하락, 영국은 0.89% 상승, 유로스탁스 50은 0.12%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은 혼조였는데요. 니켈 가격이 3.7% 올랐고, 알루미늄 0.36% 하락, 팔라듐은 0.64% 상승을 했고, 구리는 8,000이 깨졌습니다. 0.59% 빠지면서 7,982를 기록했고요. WTI는 계속 고공행진이네요. 110.55달러를 기록했고, 곡물은 계속 빠집니다. 미국 소맥 기준으로 또 빠졌어요. 4.78%, 대두는 3.1% 빠졌고, 옥수수는 제자리인데 840불이거든요. 미국 소맥이. 근데 이게 134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급등하기 직전까지 다시 빠진 거죠. 급등하기 직전까지. 재밌네요. 이게 전쟁 터지고 팍 튀었던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못했던 음식료들이 미쳐버리겠다 이랬는데, 음식료들은 이제 좋아졌네. 작년 올린 것만 해도 따봉이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팜유 가격도 급락을 했죠. 네, 팜유 가격도 아주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난 상황이네요. 자, 요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가고요.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말이죠. 반도체 디자인 회사들,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회사들, 대표적인 게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다른 투자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주식들 폭락했는데 얘들은 괜찮아. 한번 볼까요? 시놉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놉시스 5년짜리 차트예요. 최근에 밀리긴 했습니다. 1년치로 보면 한참 오르다 밀렸는데요. 별로 많이 안 밀렸어. 최근에 미국 시장 하락, 기술주 하락에 비하면 견조하죠. 그죠? 오른 게 얼만데. 자, 보세요. 왼쪽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배가 올랐는데, 저 100달러도 안 하던 게 지금 300달러가 넘으니까 몇 배가 올랐네. 그죠? 자, 또 하나의 회사, 케이던스도 보죠. 똑같아요. 네, 케이던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잖아요. 자, 반면에 반도체 회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거 1년치예요. 6개월치예요. 1년치 한번 볼까요? 1년치? 네. 1년치. 와, 많이 빠졌다. 그죠? 거의 반토막이야. 90달러대에서 지금 50달러대로 거의 반토막이야. 자, 공평하게 봐야죠. 케이던스, 시놉시스 5년짜리 봤으니까 이것도 5년짜리 봅시다. 자, 어때요? 2018년 고점까지 떨어졌어. 자, 2018년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그때 고점까지 떨어졌고, 자,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이 없어졌어. 거의 없어졌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완전히 없어지네. 케이던스, 시놉시스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틀리죠. 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자, 오케이.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반도체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반도체 산업 자체는 괜찮을 것 같아. 즉, 반도체는 다들 열심히 할 것 같기는 해. 누가 그걸 보여주죠? 케이던스, 시놉시스에서 그걸 좀 보여주는 흐름 나타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왔습니다. 자, 이 실적 자료는 어디지?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바바리안 리서치가 제공해준 실적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얘네는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게 3분기예요. 3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자 매출 뭐 발표치하고 컨센 차이는 없었고요. 매출 총이익은 1% 떨어졌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오히려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예상치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36% 그대로 나오면서 괜찮았고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좀 높게 나왔습니다. 2.43달러가 2.59달러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뽀짝 났느냐? 그 밑에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21% 하락. 가이던스. 전보다도 많이 떨어져. 86에서 지금 7위로 뚝 떨어지십니다. 뚝 떨어져.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익도 뚝 떨어지겠죠. 40에서부터 30으로 그 다음에 이익률도 47에서부터 42.5로 뚝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도 31에서 20으로 컨센서스 대비는 무려 40%나 빠지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려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36% 하던 영업이익이 27%대로 떨어진다라고 상당히 낮춰서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자, 이 가이던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일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이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이 가이던스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다시 한번 볼까요? EPS 제일 중요한 건 EPS 한번 보시죠. 자, EPS 보시면 EPS가 예상이 2.57이고 이번에 2.59였는데 그게 지금 1.63으로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쵸?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이 다음 분기에 뚝 떨어진 가이던스가 주당 순이익이 1.63달러예요. 자, 이거를 그럼 연율 환산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연율 환산을 해보면 1.63 곱하기 4를 해봐. 그 전에 뭐 2.5달러 버는 거는 치우고 1.63 곱하기 4를 하면 6.52달러야. 6.52달러. 그럼 현재 주가를 계산해보면 53.65달러의 주가를 연율 환산, 다음 분기부터 떨어질 걸로 연율 환산된 순이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PR 멀티플이 8.22배가 나와요. 그죠? 8.22배. 8.22배 비싼가요? 8.22 비싼가?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물론 이제 요거 계산해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안 빠졌겠지. 근데 자, 도대체 왜 이럴까? 5년짜리 차트로 보면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차트를 그린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이닉스죠. 둘 다 똑같죠. 똑같은 회사니까 당연히 비슷하겠죠. 과거 하이닉스의 흐름들을 보면 좋았을 때 영업이익이 20조 하다가 그 다음에 2.7조로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2018년에서 19년의 흐름이죠. 지금 시장이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2018년에 정말 기록적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2018년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1%였어요. 51% 대단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가 막 짬뽕이 되면 머릿속에 데이터가 짬뽕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률 51%를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당시 삼성전자는 섞여 있었던 회사잖아요. 뭐 다른 가전과 스마트폰과 마진 안 나는 회사가 섞여 있어 그때 2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거 지적해 주신 댓글로 지적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하이닉스하고 좀 짬뽕이 됐어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그 당시에 5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수직 낙하를 했죠. 근데 지금 수직 낙하를 19년도 했다가 20년에 회복했다 21년에 상당히 많이 회복하면서 어떻게 회복했느냐. 매출이 18년에 40.4조였던 게 21년에 43조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8년에는 51%였는데요. 매출을 회복한 21년에 영업이익률은 28% 수준이에요. 뭐 28% 굉장히 높은 거긴 하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 읽고 다시 넘어가죠.
앞으로 반도체는 매출 대비 실적, 영업이익률이 지난 그때처럼 50%막 이렇게 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비 소요가 상당히 많고 소재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정이 많이 들어가고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다음 검사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공정도 어드밴스 후공정으로 바뀌면서 후공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과거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그 캐퍼서티의 증가에 대해서도 완성체 업체들이, 완성 칩 업체들이 2018년에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죠. 그죠? 어쨌든 규정된 하나는 공정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8년의 고점만큼 현재 주가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주가가 그때 그 2018년 고점이 그 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고, 요번에 더 올랐다가 다시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자, 매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16년도에 17.1조.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침에 이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17년도에는 30.1조. 18년도에는 40조.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19년도에 26.9조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20조 하던 영업이익이 2.7조가 2.9조로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때 뚝 떨어집니다. 매출이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났으니까. 그러다가 20년에 26.9조 하던 게 31.9조로 회복을 했고, 21년에는 43조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아마 상반기까지는 매출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가 21년보다 나빠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22년도에 나빠야 돼요. 현재 주가로 보면 22년도에 나빠야 되는데 그 정도 나쁠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고, 자, 그렇게 될 이제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17년에서 18년에 쇼티지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버 업체들이 미친 듯이 가격 불문 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50%가 넘게 나오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쇼티지가 나니까 어마무시하게 그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재고가 많이 났어. 재고가 나니까 19년 안 사. 너무 많아. 아직 갖고 있는 거 많아. 창고에 많이 있어. 저기 장애인 산 거 있잖아. 창고에 많아가지고 오래 살 게 없어. 그러니까 19년도에 폭락을 했던 거죠. 지금 이런 흐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었죠? 타겟, 콜스 이런 데서 나타났죠. 예. 캐시우도 그랬죠. 내 인생에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처음 본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대규모 쇼티지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없어서 못 팔았죠. 물건이 선 주문하고 한참 있다 받고 그랬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도 적체됐습니다. 물류가 적체되면서 제품을 만들었어도 공급이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이 판매 업체들로 하여금 재고에 대한 그 욕구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게 작년이고, 드디어 이번 분기 2분기부터 부메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8년 19년 반도체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도대체 판매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쌓아놨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까지의 주문이 얼마나 감소될 것이냐, 이 여부가 앞으로 핵심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서 소비가 얼마나 감소될 거냐, 그래서 현재 재고 소모까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내년도에 주문을 얼마나 줄이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그쵸? 이거 지금 뭐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고가 늘어났으니 주문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오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하는 말, 부의 효과를 역부의 효과로 만들겠다는 이 태도는 이런 흐름들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낙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전체 이익에서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알려지고 들려지는 바에 의한 소문들을 한번 모아보죠. 소문들을 모아보면 현재 서버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8주였는데 12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걔들이 야 우리 재고 얼마 있어 하고 발표하나요? 발표 안 하죠.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볼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스팟 가격의 흐름입니다. DRAM DDR4 8기가 2666MHz 제품을 보죠. 지금 3.27달러인데요. 1주 전에 비해서는 1.15% 떨어졌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11% 떨어졌습니다. 낸드 64기가짜리 8기가짜리 8개 붙인 거 그 MLC 제품 얼마 4.029달러. 이건 근데 가격 변동이 없네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한 달 전에 비해 그냥 같아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출처는 디램 익스체인지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떠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주가. 삼성전자 1개월 전에 비해 16% 빠졌고, SK하이닉스 18% 빠졌고, 자, 인텔 19% 빠졌고, AMD 32% 빠졌고, 엔비디아 26%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9% 빠졌고, TSMC도 16% 빠졌습니다. 자, 빠질 거야, 앞으로. 가격이 많이 빠질 거거든.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아직 가격 빠진 게 도달은 안 했어요. 아직 도달은 안 했고, 주가 빠진 거 보건데, DDR4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앞으로 많이 빠져야 돼. 굉장히 많이 빠져야 돼. 왜냐면 우린 주가가 먼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 몇 가지 빌런이 있습니다. 최고의 빌런 누구예요? 인텔. 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는 언제 등장할 것이냐. 정말 미치겠네, 진짜. 사파이어. 정말 미치겠다. 사파이어 래피즈 언제든 이제 몰라 나는 모르겠고 지금 2년을 기다렸는데 자 언제 모르겠고 자 DDR5가 만약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등장해서 DDR5의 가격은 도대체 DDR4 대비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상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나갈 것이냐. 얼만큼의 수량.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파이어 래피즈와 달려 있으니까. 서버들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교체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변수가 숨어 있죠. 내년도에.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상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비트그로스가 그래서 꺾어질 것이다. 반도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비트그로스가 얼마나 꺾일 것이냐. 비트그로스 증가율이 꺾이는 거죠. 비트그로스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율이 얼마나 꺾일 것이냐. 잘 모르겠네. 이거 참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꺾인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냐면 P3 라인은 공장 다 지었잖아요. 그럼 라인 깔아야 되는데 낸드걸 라인만 깔았고 다른 라인이 지금 안 깔리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깔려야 될 때 안 깔렸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지연되는 건 맞잖아요. 공급이 그 기간만큼 줄어드는 건 맞고 우리 웨이퍼 하나 한 장 넣으면 한두 달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28일 걸린다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어. 정확하게 현장에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웨이퍼 한 장 넣으면 도대체 이거 나오는데 며칠 걸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길어졌어요. 30일이 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지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비트그로스가 낮아진다는 거를 각도기가 얘기하는데 그걸 쓰는 서버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그럼 얘네 재고 조절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요. 그럼 어쨌든 떨어져야 됩니다. 디램 가격이. 주가 떨어진 거 봐서는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8.22배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22배. 근데 물론 이렇게 이익의 등락이 큰 기업들은 멀티플을 많이는 못 받아요. 아무리 마진율이 높아도 들쭉날쭉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호쾌하게 멀티플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제 8.22배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보면 8.2배는 좀 낮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 보면 내년도 실적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현재 주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상황이 주가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일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의 포인트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고요. 자, 인플레이션의 포인트는 저는 미국의 휘발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페키님이 이걸 아주 센스가 짱이야. 이분이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을 매일같이 데일리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도 같이. 자, 평균 가격이 소매 판매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했던 것이 자 슬슬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0.31% 추가로 내렸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시죠. 저는 저게 $4가 깨지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시황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께 미국이 대중국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찬성을 하고 있고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만 폭스콘이 3분기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겠죠. 자, 폭스콘, 네, 홍하이, 누구의 하청업체? 애플의 하청업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애플은 올해도 매출이 더 는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어쩔 건데? 네, 안드로이드 어쩔 겁니까? 진짜. 네, 애플은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